비태양 전설의 땅 에티오피아의 저자 김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한국에는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그 감염자가 급등해서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시는 일이 모두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송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아프리카 NGO 활동이나 기업 경영에 있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송은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그런 사례입니다. 3년 근무하면서 법원에 10여 차례 소환돼 가지고 현지 판사 앞에서 죄인 취급도 당했습니다. 참 황당하고 치가 떨리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몸서리를 치게 하는 것이 이 소송입니다. 이것은 소송 천국입니다. 아마 이것도 그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 다른 부분은 다 후진국인데 이 소송과 세법 분야는 오히려 유럽보다 더 발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서 고급 인력 중에 가장 많은 게 변호사와 회계사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재판하고 회계사 동원해서 세금 떼는 데는 최고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에 들어간 외국 NGO나 기업 중에서 소송을 안 당해본 것은 한 곳도 없을 겁니다. 소송은 인권 분야와 이제 그 손해배상 이런 관련 분야로 이제 크게 나눕니다. 먼저 그 인권 분야는 직원의 인사 관련 소송입니다. 참 골치 아픕니다. 공산주의를 거치면서 특히 그 인민의 그런 권리 보호에 대한 법률을 이렇게 잘 정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유럽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법 조문은 오히려 유럽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이제 잘못해도 해고하는 것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도둑질하고 싸움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해서 해고를 했는데도 이들은 거의 90%가 소송을 갑니다. 무조건 그냥 소송을 걸고 봅니다. 현지인들은 그들이 잘못해서 해고되었어도 법원 판사는 현지인 편을 들어줍니다. 판사가 이제 직원이 잘못했지만 당신들 회사를 위해서 그동안 일해왔고 에티오피아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몇 달치 급여를 보상해줘라 또는 해고를 취소해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한마디로 외국 기관은 아주 그냥 봉입니다. 이런 인권 관련 소송은 한 80% 정도가 현지 직원들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지 변호사들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일례로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끼치고 교묘하게 결근과 병가를 이제 계속해서 해고를 했는데도 법원에서는 5개월치 급여를 보상해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들은 1차 소송은 소송비가 거의 없어요. 인민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이겠죠. 그래서 밑자의 본전이니까 대부분 몇 달치 급여를 그냥 받으니까 무조건 소송을 하고 봅니다. 이런 악랄한 직원 만나면 그냥 속이 다 그냥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애초 고용계약서를 이제 잘 써야 하고 직원이 잘못한 법적 근거 서류를 확실하게 준비해 두지 않으면 거의 재판에서 집니다. 그래서 해고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테크닉을 저의 책에 자세히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 손해배상 관련 그런 소송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공사에 관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주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옵니다. 비전문가가 봐도 이게 날린 공사가 분명한데 이 핑계 저 핑계 기간을 끌면서 이제 돈을 더 청구를 합니다. 현지에서 공사 계약을 하면 그 순간부터 건축주는 갑이 아니고 을이 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공사하고 소송 걸리지 않은 외국 기관은 아마 한 곳도 없을 겁니다. 어떤 한국 기관은 100억에 공사를 계약하고 했는데 나중에 소송에 져가지고 100억을 더 물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곳이 아프리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건축 소송 때문에 현지 감옥에 갈 뻔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저의 전임자 시절에 이미
끝난 공사였는데 제가 근무할 때 그 업체가 소송을 해가지고 한국 기관이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최초 공사 금액의 50%를 추가로 물어줬어요. 물어주지 않으면 NGO 소장을 바로 구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현지 업체들은 외국계 회사 공사를 이제 도급받으면 바로 그때부터 차곡차곡 소송 준비를 합니다. 공사가 끝나고 하자 보증금 받고 난 후에는 거의 100%가 소송 들어옵니다. 성질 급하고 공사 관리에 철저한 그런 한국 감독관은 이거 공사 계약대로 안 됐어. 다시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현지에서는 들어주는 척하고 그러면 다시 한다는 회의록에 서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한국 감독관이 서명해 줄 테니까 당장 하자 공사 규격대로 다시 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를 받은 거를 나중에 법원에 내미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자 공사를 했는데도 공사비를 다시 내라는 거죠. 그러면 또 현지 판사는 현지 회사 손을 들어줍니다. 즉 외국계 기관은 완전히 돈 내는 봉입니다. 그래서 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선 계약서를 그 현지 변호사를 대동해서 쓰면 안 됩니다. 유럽 법률 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변호사는 국제 표준 계약서라고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현지 업체에 유리하게 씁니다. 그들도 다 이게 먹이 사슬에 들어가요. 먹이 사슬. 그리고 공사비가 2배로 들더라도 외국계 건축회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그 터키, 중국, 유럽 국가에서 들어와 있는 그 건설 업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는 게 나중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 좋은 결과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책에 사례와 준비사항을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NGO 활동이나 사업을 하시려면 그 나라 법부터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절대 서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급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참 한국 사람은 급합니다. 공사 기간도 이들은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게 보통이에요. 한번 이제 공사하면 그 한국 직원들 머리털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최소 에티오피아에서 또는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려면 1년간은 현지에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나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대가 치릅니다. 이 법률적인 부분을 잘못 대비해 가지고 모든 거 다 뺏기고 알몸으로 쫓겨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자막에 있는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태양, 전설의 땅, 에티오피아의 저자 김승기였습니다.